보통 선진국들의 백신 1호 접종자는 고령층 노인이거나 코로나 의료진입니다. 우리도 계획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 도입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접종 대상에 당분간 65세 이상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1호 접종자는 65세 미만 요양병원 종사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 백신 접종 시작도 전에 계획이 꼬여버린 거죠.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계획을 안건우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65세 미만 우선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애초 이달 말 요양병원부터 접종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고령층 효능 자료가 부족해 65세 이상은 접종 대상에서 뺀 겁니다. 백신에 대한 신뢰 없이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자칫 접종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은 배제됐지만 요양병원 접종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방역당국은 대상자 확정을 오는 19일까지 마치고 25일에 배송 일정을 결정한 뒤 이튿날 접종을 개시합니다. 우선 65세 미만인 요양병원이나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27만 명이 가장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과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종사자들도 계획보다 앞당겨 백신을 맞습니다. 여기다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인 거점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종사자들까지 더하면 1분기에 75만 7천 명이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접종 여부는 유효성 논란을 잠재울 추가 임상 자료가 나오는 3월 말 이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접종이 2달가량 미뤄지면서 치명률 감소와 집단 면역 형성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우리나라처럼 고령층에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지 않고 있죠. 대신 화이자, 모더나가 마련돼 있어 고령층 접종의 차질은 적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백신 없이 최소 2달을 더 버텨야 하는 65세 이상 요양병원 환자들의 혼란과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1분기에 요양병원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 78만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5세 미만인 27만 2천 명만 예정대로 접종을 하고 나머지는 제외됐습니다. 주사를 이번에 못 맞고 가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가장 취약 집단으로 꼽혀 접종 1순위가 됐지만 백신 없이 또다시 2달을 버텨야 하는 겁니다. 간병인들 같은 경우는 최소 한 50% 이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 연세가 80세 정도 되기 때문에 한 90% 이상의 환자분들의 접종 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당장 열흘 남짓이면 접종을 해야 할 65세 미만 입소자들도 계속된 효과성 논란에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국내에는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얻는 개인적인 정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불안감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추가 자료가 나오더라도 고령층 효과가 입증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정부는 2분기에는 65세 이상 요양시설 입소자의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른 백신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공급 부분 그리고 나머지 백신에 대한 공급 일정이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 계획을 확정하여서 다만 향후 백신 확보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 백신에 자꾸 눈길이 갑니다. 이 러시아 백신은 예방 효과가 90%를 넘는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나온 이후 세계적으로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요. 우리 방역 당국도 도입을 고민 중인데 국내에서 이미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공장 생산 라인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줄줄이 완성돼 나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입니다. 임상시험이 끝나기 전 사용이 허가되면서 효능에 의구심이 컸지만 임상 3상에서 90% 넘는 면역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화이자, 모더나와 비슷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을 비롯해 전 연령대에서 효능이 고르게 나타났고 냉장 보관이 가능한 데다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이 러시아와 계약을 맺고 연간 백신 1억 5천만 회분을 생산해 전량 수출하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늘면서 최대 5억 회분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바이오벤처 기업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국내에서 좀 많은 물량을 생산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러시아 측과 계약을 맺고 식약처의 백신 사용 허가가 나면 내수 공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도 러시아산 백신 추가 도입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보류되면서 집단 면역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러시아산 백신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경제정책산업부 김단비 기자와 백신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 급한 대로 65세 이상을 접종을 해야 한다. 여전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정부가 보류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백신은 결국 신뢰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설득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던 겁니다. 화이자에 비해 고령층의 낮은 임상 참여율, 또 식약처 허가 이후 의료계의 꾸준한 문제 제기, 여기에 유럽의 백신 사용 제한이 이어지면서 접종 기피 현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 해도 요양병원에 있는 65세 고령층을 먼저 맞추려고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차질은 없는 건가요? 정부가 세웠던 접종 계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 그리고 입소자를 제일 먼저 마치고요.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순차적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이 정부가 1호 접종군으로 요양병원 입소자를 정한 건 이 감염 위험성과 바로 치명률 때문인데요.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1,5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과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을 낮추는 게 정부의 목표인 만큼 요양병원을 최우선으로 방어하려던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번에 제외된 이 고령층들은 언제 맞게 되는지, 그리고 이 2분기에 전체 65세 이상 고령층을 다 맞추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네. 이것도 차질을 빚게 되는 건가요? 네. 이 3월 말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에서 이 효능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요양시설 입소자뿐만 아니라 4월로 예정돼 있던 전체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계획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은경 청장은 다른 종류의 백신을 대안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계획이 확정된 물량만 놓고 봤을 때 이 2분기에는 얀센과 모더나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얼마나 도입될지 알 수가 없어서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우선 다음 달까지의 접종 계획만 오늘 발표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도입 물량은 변동 없이 75만 명 분일 텐데, 네. 그럼 이번에 제외된 고령층만큼 누군가 대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누가 먼저 맞게 되나요? 일단 26일 들어올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초도 물량은 고령층 대신 고위험군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 등이 먼저 맞게 되는데요. 이후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 접종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고령층 대신 젊은 층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 네. 저희가 이제 집단 면역 목표를 11월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상이 없겠습니까? 일단 11월 안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9월까지는 국민의 70%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분기 접종은 75만 명이 그치지만 당장 2분기부터 6개월 동안 3천만 명이 넘게 접종을 해야 하거든요. 워낙 백신 공급이 유동적이라 사실 지금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거리두기 중요성이 계속 강조될 텐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이 거리두기는 앞으로 일률적인 영업 제한보다는 개인의 행위에 중점을 둔, 그러니까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방역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이 접종 계획이 유동적인 만큼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셔야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도 늦었는데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